I tell you what's been on my mind? Sick and tired of the 9 to 5 in the city light. Hey darling, we could get out of town, see the beautiful world. 이거는 제가 친한 동생이 호주였나? 어디 갔다 오면서 선물로 사다 준 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받은 지 좀 됐는데 그동안 왜 못 먹었냐면 이렇게 찻잎이 그대로 있는 제품인데 제가 이걸 넣을 수 있는 그 티백 맞나요? 그게 없어가지고 얘를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 먹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다이소에 갔다가 요게 있는 거예요. 요 다시백이. 근데 이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사봤거든요. 1,000원짜리가 있고 2,000원짜리가 있었는데 이게 친환경이라고 써져 있길래 이거를 한번 사봤습니다. 우선 여기다가 담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덮어주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비닐에서 다른 통으로 옮겨 담아놔야 될 것 같아요. 좀 불편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3스푼 정도 넣었거든요. 꿀을 잘 막아줄게요. 근데 이거 향이 진짜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하는 영상을 찍을 거예요. 사실 이거는 매년 새해가 될 때마다 되게 하고 싶었었던 컨텐츠이긴 한데 제가 새해에는 그렇게 부지런해지지가 못해가지고 항상 생각만 하고 적어보질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열심히 살아보고자, 그리고 조금 더 계획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제 버킷리스트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시작할게요. 오, 향이 진짜 좋고 맛있어요. 좋다. 우선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기 전에 저의 2019년을 한번 돌아보자면 되게 열심히 했었던 달과 조금 나태해졌었던 그런 달의 반복이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의욕 넘치게 부지런하게 규칙적으로 열심히 살았었던 시간들도 있었던 반면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어서 그런 것들을 충전하는데 조금 공을 들였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2019년을 뭔가 큰 성과를 이룬 해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는 좀 행복하고 독립적으로 한 발자국 성장했었던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계획하는 거는 좋아하지만 잘 지키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그 덕분에 제가 스트레스를 막 많이 받아서 막 번아웃이 온다던가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조금만 쌓이면은 바로 그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저의 시간을 제가 아주 잘 마련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막 쌓아서 터질 때까지 담아두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는 조금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은 해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28살이 됐고 2018년 7월에 처음으로 독립을 해서 작년 1월에는 여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오피스텔로 이사를 와서 여기서 지금 1년째 살고 있어요. 여기에 오고 나서 제가 정말 열심히 놀기도 했고 뭐 나름 촬영이나 일도 열심히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좋은 친구들과 추억도 많이 쌓았고요. 그래서 작년 한 해는 좀 열심히 놀고 그리고 또 틈 나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이런 자취 생활을 정말 열심히 즐겼었던 그런 한 해였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돈은 모으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2020년에는 제가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요. 이 집은 지금 월세고 월세가 엄청 비쌌거든요. 근데 이제 전세로 가게 되어서 거기에 가면은 거실도 있고 방도 있는 그런 집이 되는데 제가 이번에 대출을 받고 이사 준비를 막 하면서 생각보다 해야 될 게 정말 많구나.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저축을 더 많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직업이 프리랜서다 보니까 수익이 일정하지 않고 뭐 사대보험을 든다던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출도 정말 힘들고 규칙적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비해서 더 경제관념이 뚜렷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이사 준비 때문에 한 달을 고생을 하고 나니까 조금 더 경제관념을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아주 뼈저리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인간 김예지로서 그리고 유튜버 예솜으로서 조금 더 성장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꼭 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있는 지금 2020년 새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생각과 포부를 담은 그런 버킷리스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작성을 해볼 거예요. 정말 서론이 길었죠? 그러면 이제 저랑 본격적으로 같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실까요? 그럼 먼저 버킷리스트라고 좀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이런 스티커들을 붙여줄까요? 이게 막 지금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이런 애들은 다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스티커들이고요. 영문 스티커는 이것들을 사용해 줄 거거든요. 이게 약간 가을 느낌 나는 조금 이런 딥한 컬러들이어서 이런 감성 느낌으로 붙여도 예쁠 것 같긴 한데 이런 약간 마스킹 테이프 느낌의 스티커거든요. 이런 느낌도 예쁠 것 같은데 이거 원형으로 붙여줄게요. 오, 너무 예쁘다. 이거 붙여줄까요? 이것도 예쁘게.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본격적으로 버킷리스트를 써주겠습니다. 여기다가 먼저 써볼게요. 첫 번째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것들도 한 번에 다 써놓을게요. 두 번째는 유튜브와 SNS 여기에 관련된 버킷리스트를 적을 거고요. 이게 약간 가장 도전적인 그런 버킷리스트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취미생활, 경활동. 다섯 번째가 여행. 이렇게 좀 빈 공간에 배치하는 느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다이어리가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아서 우선 첫 번째 거는 여기다가 뒤쪽에 이런 스티커를 좀 붙여줄까요? 노란색이 좀 귀여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구체적인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볼 거예요. 필라테스나 점핑 다이어트를 꾸준히 할 거예요. 제가 가장 재밌게 했었던 운동은 점핑 다이어트고 필라테스는 안 쓰던 근육을 쓰는 게 느껴지고
제가 아무래도 오랜 시간 앉아서 편집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자세 교정이나 이런 거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필라테스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사를 가니까 그 주변에 점핑 다이어트나 필라테스 둘 중에 있는 거를 꾸준히 해볼 생각이에요. 영양제를 꾸준히 챙겨 먹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걸 관심이 없었는데 제 생활이 아무래도 너무 불규칙적이고 이제 저도 마냥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양제의 힘을 빌리는 것과 안 빌리는 게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더 영양제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저한테 필요한 영양제들을 매일매일 꾸준히 잘 챙겨 먹어줄 생각이에요. 좀 딱 맞는 이런 스티커가 있네요. 굉장히 단단해요. 딱 마침 여기에 이렇게 영양제 스티커도 있어요. 어쩜 이렇게 착착 맞을 수가. 두 번째는 이제 유튜브랑 SNS 관련된 저의 버킷리스트예요. 우선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지금 제가 운영하는 예송 채널에 대한 거예요. 최소 주 1회 영상 업로드를 할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도 거의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제가 막 의욕이 넘칠 때는 일주일에 막 2개, 3개씩 또 올리다가 그러다가 너무 지쳐버려서 겨우 일주일에 하나 올리고 막 10일에 하나 올리고 이렇게 텀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업로드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이어리와 타오바오 콘텐츠를 꾸준히 업로드할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 콘텐츠는 타오바오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올린 지 2년 정도 됐는데요. 예전보다 조금 빈도수가 줄기도 했고 이게 고정적으로 막 올린다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타오바오 영상 언니 언제 올라와요? 이런 말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이어리 영상은 아직 올린 지 1년은 조금 안 됐는데요. 꾸준히 업로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020년에는 이 두 가지의 콘텐츠를 조금 더 빈도수를 높일 예정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새로운 채널 관련한 건데요. 우선 새로운 채널을 개설할 거예요. 이 채널 같은 경우는 좀 주류와 관련되어 있는 채널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뭐 홍보차 같은 게 우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도전을 해보고 싶은 거는 주 1회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해보고 싶어요. 제가 한 1년 정도 전쯤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 2번 정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영상으로만 소통하는 거랑은 확실히 느낌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2020년에는 스트리밍을 좀 정기적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계획 중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저의 목표인데 새로운 채널의 구독자 10,000명을 달성하는 거예요. 지금 예송 채널 같은 경우는 구독자 2만 명이 되기까지 그래도 꽤 시간이 걸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000명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잘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채널 같은 경우는 기존 채널과 아예 다른 느낌과 다른 컨텐츠로 진행하는 것인 만큼 조금 더 다양한 구독자층을 형성을 하고 좀 열심히 해서 10,000명을 달성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버킷리스트 바로 스마트 스토어 오픈입니다. 여기다가도 스티커를 조금 붙여줄게요. 이라는 게 이 스티커도 있고요. 이번에 텍튼에서 샀었던 게 또 있는데 이걸로 해야겠다. 이렇게 진짜 귀엽죠? 구독자 10,000명 달성은 축하할 일이니까 귀여운 케이크. 이렇게. 그 다음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 오픈에 관한 거예요. 이게 사실 올해 가장 큰 도전과도 같은 일인데요. 제가 타오바오 영상을
제품들을 정말 많이 올렸었잖아요. 그때마다 좀 국내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평소에 타오바오 쇼핑을 많이 하고 그 옷들을 영상에서 착용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옷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시는 분들께 타오바오 옷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DM으로 이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제가 샀었던 제품들을 좀 구매할 수 있게끔 따로 수수료 같은 거를 붙여서 팔아주면 안 되냐 이런 요청들이 2년 동안 꾸준히 있어 왔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해볼까 하다가 너무 큰 도전이고 제가 일을 너무 벌리는 것 같아서 계속 고민만 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 제가 써봤을 때 정말 만족스러웠었던 제품들만 저는 셀렉을 해서 가져올 생각이고요. 구매 대행이 아닌 무조건 제가 샘플을 다 구매해서 사입을 한 다음에 마음에 들었었던 제품들만 소량으로 판매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품목 같은 경우는 우선 의류랑 액세서리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인테리어 소품. 마지막은 타오바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문구류입니다. 제가 한 가지의 품목만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지금 이거를 사업을 엄청 확장을 시켜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제품들을 정말 여러분들도 조금 더 쉽게 사용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은 마진으로 작게 시작하는 그냥 저의 소소한 도전이기 때문에 한 가지 품목으로 정해서 막 엄청 크게 사업을 시작하려는 건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구매하는 품목들로 이렇게 조금씩 제품을 구상할 생각이어서 우선은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의 강의를 조금 신청을 했어요. 스마트 스토어 관련된 강의와 중국 직구 사업에 대한 그런 강의를 신청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다 완강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귀여운 스티커들을 붙여줄게요. 이렇게. 네 번째가 이제 취미생활이에요. 이렇게 다이어리 꾸준히 쓰기. 제가 처음에는 다이어리를 매일매일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하루 이틀만 놓쳐도 갑자기 확 쓰기가 싫어지고 다이어리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먼슬리나 위클리를 쓰는 것보다는 프리노트에다가 제가 기록하고 싶은 날만 자유롭게 다이어리를 쓰다 보니까 오히려 훨씬 더 꾸준히 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그 점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사실 매일매일이 되게 단조롭고 비슷하거든요. 다이어리를 뭔가 매일매일 쓰는 거에 집착해서 쓰려고 했을 때는 내용도 거의 똑같은 거예요. 오늘 몇 시에 촬영을 했고, 일어나서 뭘 먹었고, 편집을 어떤 걸 했고,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봐도 되게 행복한 게 아니라 우울해지는 느낌? 근데 제가 기록하고 싶은 날만 기록하다 보니까 보통 친구들을 만났거나 아니면 뭐 데이트를 했거나 아니면 그날 했던 생각 같은 걸 정리하고 싶을 때 썼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읽어도 그때가 막 생각이 나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좀 바쁠 때는 그런 기록하고 싶은 날도 못한 날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좀 꾸준히 더 써보려고 합니다. 6월달 정도에는 적어도 60 다이어리 하나는 무조건 끝을 내는 게 목표고요. 이번에는 좀 일정 다이어리도 꼼꼼하게 기록을 해보는 게 목표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저의 소소한 취미인데요. 위빙은 이런
직조 틀에다가 실로 이렇게 티코스터나 아니면은 벽에 걸만한 그런 마크라메 같은 그런 직물을 짜내는 취미 활동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 나온 작품은 나름 퀄리티가 있게 나와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거랑 최근에 진짜 거의 미쳐서 하는 거는 이거 피포 페인팅. 쉽게 말하자면 명화 그리기인데요. 번호에 맞춰서 유화 물감으로 색칠을 하는 건데 되게 좋아하는 취미가 다이어리랑 위빙, 피포 페인팅 이거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무 생각 없이 하기 좋은 게 이 피포 페인팅인 것 같아요. 이거 할 때는 진짜 아무런 잡생각이 안 들고 정말 여기에만 몰두해서 하기 때문에 생각을 비워내거나 아니면은 좀 머리를 식힐 때 하기 되게 좋은 그런 취미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벌써 작품 하나를 다 끝이 냈거든요. 근데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다 하고 나면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해 줄 수도 있어서 아주 추천드리는 취미고 2020년에는 이거를 꾸준히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다음 마지막은 매년 생각하고 못 지키는 거긴 한데 책 읽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현실 가능하게 2달에 한 권 책 읽기입니다. 사실 책은 매년 읽어야지 생각은 하는데 선뜻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특히 그 시간에 저는 다른 취미 활동들을 하는 걸 더 좋아해서 책은 많이 안 읽었는데 요즘에는 좀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단어 같은 게 잘 생각이 안 나고 문장 구사 능력이라 해야 되나? 글 같은 것도 쓸 때 턱턱 막히고 말문이 막힐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진짜 읽어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5번째는 봉사활동. 음, 빅이슈라는 잡지를 매달 구매하는 거예요. 이 빅이슈 잡지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나 아니면 번화가 같은 곳에 보통 많이 있거든요. 이 홈리스 분들이 다시 사회에 나와서 본인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잡지예요. 한 권에 5,000원씩 하고 개인적으로 빅이슈 같은 경우는 저도 사서 읽어보는데 내용이 정말 좋아요. 매달 표지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이돌이 하기도 하고요. 12월 달이었나? 11월 달에는 표지가 방탄소년단 뷔님이랑 박막래 할머니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샀는데 그 안에 이제 박막래 할머니 인터뷰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잡지여서 매달 사서 읽어보시면 되게 뿌듯함과 함께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매달 정기적으로 좀 구입을 해서 볼 생각이에요. 유기동물에 관련된 봉사활동을 조금 해보고 싶어요. 사실 이 생각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제가 시도하지 못했었던 이유는 유기동물에 관련된 기사나 뭐 사진, 영상 같은 거를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움의 손길을 드릴 수 있는 곳에는 소액이라도 좀 기부를 하려고 그동안 해왔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미디어로 접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자려고 막 누우면 막 눈물이 나고 막 이럴 정도로 제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사실 봉사활동을 가려고 이제 그런 보호소들을 많이 알아보긴 했었는데 그때마다 한번 갔다 오면 그 아이들이 너무 눈에 밟힐 것 같고 사실 제가 지금 동물들을 더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선뜻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길까봐 좀 두렵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지금 두부라는 이제 11살이 된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두부가 사실 강아지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독립도 했고 하니까 솔직히 유기견을 좀 데려고 오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두부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일상 속에서 그래도 가장 할 수 있는 게 뭘까 많이 고민하다가 정기 후원이 아니고 그때그때 이제
사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은 구조된 동물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치료비 같은 거에 쓰일 수 있게 소액씩 좀 기부를 하는 편이었어요. 물론 올해에도 그런 기부는 계속해서 할 거고요. 플러스로 이런 보호소에 가서 제가 직접 제 몸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올해는 꼭 해보는 게 좀 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6번째는 여행이에요. 우선 스티커를 먼저 붙여줄게요. 여행을 사실 많이 가고 싶긴 한데 그때그때 그냥 시간이 나거나 여유가 좀 있을 때 충동적으로 가게 되는 일이 많아서 그런 여행들은 다 빼고 우선 첫 번째로는 장기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제주도 2주 살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런 거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월세가 너무 비싸서 한 달이랑 2주씩 이 집을 비우면 엄청난 손해가 나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니까 좀 길게 여행을 한번 다녀와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미국 여행 가기. 제가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사실 저는 미국, 유럽 이런 거에 대한 엄청난 로망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20살 때부터 되게 친하게 지내는 오빠가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서 오빠가 한국에 오지 않는 이상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오빠가 아무래도 혼자 미국에 있다 보니까 외로워하는 일도 많고 이제 만나거나 연락할 때마다 미국에 한번 놀러 와라. 내가 다 여행시켜줄게.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빠가 있을 때 미국 여행을 가면은 추억도 쌓고 훨씬 더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에는 돈을 좀 모아서 미국 여행에 가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2020년 버킷리스트를 다 작성해 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쓰는 건 또 처음인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정말 더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올 한 해 정말 바쁘고 알차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처럼 막 이렇게 꾸미지 않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나는 어떤 거를 이루고 싶은지 간단하게 다이어리나 노트에 한번 써보시면은 생각도 정리가 되고 굉장히 뿌듯함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꾸미다 보니까 이렇게 아기자기한 스티커들도 많이 붙이고 했는데 이 내용과 관련 있는 이런 스티커들도 붙여주니까 괜히 더 뭔가 애착이 가는 페이지로 꾸며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하나도 안 궁금하실 만한 저의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이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올 한 해도 저와 같이 계속해서 많은 추억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We had our ups and downs, baby. Sometimes we were tight, and sometimes oceans apart. Gotta learn just how to move on without you. Move on without you.